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100년간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많이 불러왔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 수호. 작년에 수없이 우리는 애쳐왔고 불러왔습니다. 검찰 개혁, 조국 수호. 검찰이란 조직은 독재 정권에서 자신들의 정권을 영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개인 소유의 조직이었습니다. 독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조직. 하지만 독재 정권이 끝나고 정의로운 검찰,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익 집단과 손잡고 또다시 국민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위해서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외쳐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바로 최강욱 당선자의 100분 토론을 보면서 명강의라 생각했습니다. 무논리 속에 영혼이 나갔다 들어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조국 대전 주제로 한 100분 토론에서 보여준 수준 미달, 생각과 언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보다 전미경이 폭로를 했습니다. 자신이 검사 시절 검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검사들이 망신 주는 부분, 이걸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 검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망신을 줬다. 그리고 언론에서 매일같이 브리핑을 했다. 조국 때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최강욱 당선자 당신은 가만히 있었으면서 왜 조국 가족의 의혹에는 가만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논리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하나씩 정미경 말을 까부시겠습니다. 자, 불명히 검찰의 망신 주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행해오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건 인정했죠. 표창장 2조와 국정농단을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여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국정농단은 특검을 갈 정도로 엄청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표창장 2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경범죄입니다. 체급 자체가 틀려요. 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에는 조국 때와 같이 매일 언론에서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특검에서 언론 보도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브리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이 그걸 모릅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언론 보도는 형태가 틀리죠. 피의자 공표를 하고 나서부터 검찰발 기사를 흘립니다. 언론에다가. 그 자체가 뭐 어떻게 비교 불가합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도 사실 과거에 제가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정치를 하면서 검사들이 하는, 검찰에서 하는 모든 걸 보면서 그런 지점이 있어요. 망신 주기, 그 적법 절차 지키지 않는 지점,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우리 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난번 죽은 권력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했던 걸 잊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런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최순실 같은 그런 사람 망신 주기로 말하자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 특검에서 시간마다 거의 브리핑을 해줬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라고 말하면서. 근데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말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엄청난 멍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왜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때 막으셨어야지. 근데 그때는 신나게 다 하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똑같이 이제 그런 걸 본인들이 당하니까 이제서 왜 망신 주기 하냐고 검찰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 중 일부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검찰 편을 다 들자는 것도 아니고 검사들이 다 잘했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가 가장 검찰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면 그래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도 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은 변호인 선임해가지고요 충분히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변호인도 선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적법 절차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마구 해요. 검찰에서. 그래도 찍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아까 그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왜 자꾸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위원장님 그런 지점 때문이에요. 그때 막으셨어야 돼요. 야, 이건 너무 심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사건 수사하고 이럴 때 이건 너무 인권 침해다. 야, 이것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누군가가 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법에 정해서 브리핑을 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사건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벌어진 경위를 더 잘 아시지 않아요? 애초에 그 사건이 다 제보되고 알려져 있었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서서 덮었죠. 별일 아닌 거라고 면죄부를 주고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검찰총장의 지위, 중수부장의 지위, 중앙지검장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특검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특검은 달라야 하고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으니 그 수사 상황을 국민들한테 알려라 해서 벌어진 일을 이 사건하고 동일하게 등치시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건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가 달라지는 지점, 그다음에 검찰이 자제하고 해야 되는 지점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그 진영에서 최순실 사건을 바라보는 지점이 최순실이 망신을 당했다. 또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모욕을 줬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욕을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기됐던 문제들이 대부분 다 팩트로 확인이 됐고 과거에 무슨 논두렁식의 사건처럼 그렇게 턱도 없는 보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정미영 최고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정말 가진 거 없는 분들이 왜 촛불을 들고 떨쳐 일어났는가. 자,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저렇게 마구잡이식 일가족을 그냥 몰살시키다시피 하는 저런 사냥식 수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집단을 절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의식에 공감을 하신다면 과거에 잘못했던 검찰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지 과거에 얘기했던 거에 약간의 부분을 침소봉대 하셔가지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 지금은 니네들을 겨루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명백히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로 부정한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를 막았던 권력을 상대로 했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이번에는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절차 위반을 남발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도 너무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는 재판까지 끌고 왔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우니까 증거 목록조차도 복사해주지 못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 하면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 목록조차 복사해주지 못하는 검찰을. 검찰이 무소불위 검찰이 수사식 사냥하는 부분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한데 걔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 모든 것은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언론조차도 또 보도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은 증거 목록조차 복사해주지 못하고 있는 정말 무능한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꼭 집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학습 좀 하세요. 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00분 토론이 아닌 100분 강의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정경심 교수님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토론을 보시기 전 먼저 정경심 교수님은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정미경 의원님은 추가 구속기간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반대로 최강욱 당선자는 추가 구속기간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을 말했습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이미 제가 답을 드렸죠. 정경심 교수님은 오늘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도요. 이렇게 달리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토론장에서 체험활동 확인을 했다가 아니에요. 과장되게 써줬다. 근데 그 과장되게를 법원에서 보면은 사실로, 그러니까 허위로 써줬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계속 지금 정경심 교수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연장될 겁니다. 구속이. 연장될 거예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도 어떻게 했냐면 그 A 범죄 사실로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다시 B 범죄 사실로 해서 또 영장을 다시 지금 재발부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경심 교수 건도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속기간 연장이 될 거다. 기간 연장을 하려면은 이제 그 정명훈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범죄 사실을 들이대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또 발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재판부에서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을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아마 잘 판단해서 그거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